안녕하세요. 토방김 사장입니다. 사실상 예선 첫 두 경기까지는 배당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유로입니다. 프랑스의 승리 배당도 초기 1.85에서 제가 분석한 시점에 1.75가까 떨어진 것이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며 새벽 1시쯤엔 1.61까지 떨어져. 전날 분석했던 프랑스의 언더의 접근은 승리로 틀어가야 했습니다. 이미 베팅을 해버린 언더의 종이는 배당이 떨어진 시점에 휴지와 다름없었는데 여지없이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프랑스는 경기를 터뜨려 버렸습니다. 이렇게나 배당 흐름이 배팅에 너무 중요한 만큼 이른 시간 배팅보다는 최대한 늦은 구매를 권장드리며 금일도 전력상의 분석만큼은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 내용적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건승하시길 기원하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웨일즈의 경기입니다. 월드컵 광탈의 웨일즈와 3위의 영광을 누린 크로아티아와의 경기입니다. 우선 크로아티아의 경우 변화가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있다면 로브렌이 국가대표 은퇴를 선언하면서 센터백 자리 하나가 바뀌게 되는데 그 자리는 수탈로가 메워주면서 그바르디올과 함께 센터라인 최종 수비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결국 크로아티아가 보여주는 저력은 월드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워낙 제가 분석을 하면서 그바르디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수비 적극성에 있어서 센터백 자원들 중 탑5 내에 드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수비가 안정되다 보니 안정적으로 라인을 윙백들이 올려가며 공격 가담이 가능해지고 모드리치의 동선도 더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편견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워낙 손흥민 선수와의 합이 맞지 않아 토트넘에서도 최근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페리시치가 이번 경기에 일선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페리시치에 대한 편견은 자연스레 생길 수 있는데 오히려 페리시치에게는 국가대표 경기가 더 자신에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페리시치의 롤은 분명 이선 윙어로서 측면 공수의 넓은 범위를 띄면서 중앙 공격에 있는 케인 및 다른 선수에게 공격을 이어줘야 하는데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욕심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 경기 내용에서 명백히 나오고 그렇다 보니 오버래핑으로 일선 선수들과 동선이 겹치면서 토트넘의 공격이 원활하게 풀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페리시치가 이렇게 일선에 나오며 측면 공격에 축이 된다면 자신에게 더 맞는 플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코바시치와 보로조비치 그리고 블라시치 등 충분히 1위선 자원이 풍부하기에 시너지적인 측면에서 페리시치가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구성이라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한편 웨일즈는 가레스 베일의 전성기가 끝이 난 이후 확실한 골잡이가 없어진 것에 대한 세대 교체가 확실하게 되지 못한 것이 냉정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노팅엄에서 맹활약했던 골키퍼 헤네시도 부상으로 빠지면서 생기는 공백을 데니 워드가 메워줄 수 있다는 점은 참 다행이지만 공격에서 무어와 함께 플럼의 듀오 해리 윌슨과 제임스 두 선수가 제공할 수 있는 득점 생산력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번 경기에서도 철저한 언더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필 노팅엄에서 이번 시즌 좋은 활약을 했던 존슨이 지난 네이션스 리그에서도 5경기 2골 1어시로 활약해 주었는데 부상으로 빠지게 되었고 기댈 수 있는 모든 것에 기대어 봐야 하는 웨일즈의 입장에서 이러한 부상 이탈 소식은 절대로 반가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월드컵에서도 단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채 예선 탈락해버린 웨일즈의 현주소는 크로아티아에게 홈에서 기분 좋은 출발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당을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크로아티아에게는 1.57의 초기 배당률이 설정되었고 이 배당에서 배팅 시 기대 승률은 64%인데 이번 경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계적 승률은 51%라고 빅데이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는 1.57을 책정받은 보유하고 있는 표본 내의 경기에서는 80%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이번 경기의 양팀 득점 가능성에 이미 2.20의 배당률이 책정되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시점에 웨일즈의 득점 포텐셜을 고려하더라도 크로아티아가 승리하지 못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보니 배당이 낮은 일반 승리보다는 어떤 핸디캡을 가야 할지 고려해야 하는 경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bet365에서는 1.57의 배당률을 크로아티아에게 고수하고 있고 이외 업체도 더 높은 업체가 있다만 하락선을 그리며 배당이 차후 1.6을 넘기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크로아티아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저력이라면 충분히 이런 배당에서 배팅에도 메리트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 프로토 구매 시 배당이 더 삭감되다 보니 우리는 핸디캡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해외 전문 매체들은 이번 경기 결과를 2대0 또는 1대0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데 우선 크로아티아의 수비가 상당히 견고합니다. 사실상 클린시트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 와중 득점 수준이 얼마나 이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모드리치의 체력 부담이 없는 시점에 이번 경기에 크로아티아의 경기력은 월드컵 본선 때보다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충분히 두 골차까지는 점수를 벌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웨일즈도 지난 잉글랜드와의 월드컵 경기처럼 샌드백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최대 기대값이 2대0 정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클린시트 패배를 예상하는 와중 2대0 또는 1대0으로 의견이 갈린다면 언더의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선택지가 상당히 다양해지는데 가장 확률 높은 선택은 역시나 일반 승리라고 할 수 있으며 핸디캡을 선택하자면 사실상 전력상 차이가 너무 커 보이는 두 팀의 경기는 한 점 핸디캡 승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크로아티아는 유로 예선 홈 경기를 역대 35경기를 치르며 단 1패도 기록하지 않고 27승 8무라는 영광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역대 첫 홈 예선 패배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되는 당사자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은 감독이나 선수가 모두 같은 마음인 만큼 몸을 사리는 경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힘을 받게 됩니다. 물론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고 간다면 핸디캡보다는 일반 승리 또는 언더 쪽으로 선택지를 돌려 다른 경기 조합으로 배당을 올리시길 권장드리게 되는 경기입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